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꿈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한 의견 두 분은 업인지 다운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업앤다운 어느 쪽 고르셨을까요? 모두 업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임고모님. 오늘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는 거는 뭐 일부 종목들, 시총 종목들이 좀 쉬어가기 때문이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이게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돼요. 2차 전지? 예, 2차 전지 지금 뭐 2차 전지를 할 것도 없어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관련 그룹주하고 연관되는 건데 네. 일단 시장은 좀 바뀐 건 확실해요. 고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그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의 공매도 우리가 그동안 숏 커버링에서 스퀴즈까지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거꾸로 역전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환 비율이 상당히,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제 상환하는 것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주가는 거꾸로 이제 지금 뭐 일반 차익 매도세에서 빠지고 있죠. 그리고 신규로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인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금 공매도가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기관 쪽에서는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기회에 그동안 손해봤던 걸 이제 만회하겠다라는 작전일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환도 되지만은 실제로 공매도도 신규로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어제 폭락을 하고 오늘 아침에 좀 약세였다가 또 이제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데이 트레이딩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늘 잠깐 오르긴 하는데 그 오르는 거에 따라서 지수, 그러니까 기존에 강하게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가 했던 그동안 쉬었던 종목이 오르는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장이 시간이 지나고 종가까지 가면은 내일장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2차전지에 대해서는요. 그렇다면은 후장 가서는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좀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좀 실적 관련해서 그동안 대형주 쉬었던 것, 기아라든지 이게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 이런 것들이 다시 후장에는 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래서 장중에 지금 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성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배드민턴을 이렇게 칠 때 저쪽에서 누군가 잘 이렇게 받아주고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의 돌아가는 움직임 보면 여기서 던지면은 저쪽에서 받아서 서로 좋은 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지고 냉큼 먹어버리죠. 그런 흐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많은 뭔가 건전성과 건강함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업은 어떤 뭐 코스닥 쪽의 에코프로 그룹주에 다시금 반등에 좀 무게를 두신 걸까요? 오늘은 그거 말고 변동을 좀 키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뭐요? 네, 잠시 후 10시 반 이제 막 개장했겠네요. 네. 예, 중국 개장하면서 나오는 변화들. 최근 들어서 중국 쪽이 이제 경기 부양된다라는 네. 쪽에서 철강 쪽이나 화학 쪽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국내 시장은 아직 영향을 못 끼치고 있지만 네. 이런 경기 부양의 변화와 함께 특히 중국 증시나 홍콩 H 증시가 고개를 좀 들고 탄력을 받아가는지 지금 어떻습니까, 동향은? 지금 홍콩 증시가 1% 하락으로 꽤 많이 빠지면서 시작이 되네요. 네, 그러면 기대감이 있다가 약간 다시 하회하나? 그러겠어요.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있다가 한 11시 넘어서 12시쯤 네. 일본의 BOJ 쪽에서 금리 결정. 어제 그 새벽에 뉴욕 증시를 좀 눌렀던 이유도 그 YCC 관련한 얘기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의 동향이나 아니면 네. 미국 국채 관련된 쪽도 어제 10년물이 4%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혹시나 촉발돼서 시장을 약간 좀 흔들 수 있는지. 근데 지난 내용들을 그대로 보게 되면 BOJ 총재는 아직은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쪽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기후인지 그렇죠. 기후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끝나고 나서는 바로 올라올 겁니다. 네. 네, 그런 변화를 체크하면서 오늘은 아시아 시장의 동향들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될 텐데 나머지는 뭐 섹터별 시소 게임은 우리 고문님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 보시면서 오후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그런 수급 관련한 이슈,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의 뭔가 심리를 움직일 만한 다양한
해외의 변수들, 매크로 변수들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말을 앞두고 그냥 마냥 마음 편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어떤 종목들이 좀 가장 큰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도 로봇 관련한 종목, AI 관련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다. 그런 관점에서 로봇 AI 관련한 종목들은 그 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 로봇 AI주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자, 재빠르게 김은수 대표님 오후 의견 주셨고요. 우리 임고은 님도 오후 의견 마찬가지로 주셨습니다. 뭐 오늘 새로운 이슈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뭐 특별한 게 나온 것보다는 일단은 이쪽 2차 전지가 이제 만약에 이제 약간 다운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안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나오는 거 맞아요. 반도체 쪽, 그다음에 자동차 뭐 기아차 같은 게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좀 나왔기 때문에 기아차 관련 그러니까 기아차 그러니까 완성차 그다음에 이제 부품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러고 기존에 뭐 AI 로봇이 좀 강세를 보이다 약간 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아마 좀 이제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서 대안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로봇 AI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에는 이제 의료 AI가 가장 강하게 지금 올라갔었고 실제적으로 로봇 관련주는 별로 이렇게 시세를 못 받았거든요. 실적도 별로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AI가 하나의 대안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좀 저변이 확대된 그런 양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AI 로봇. 이 AI 관련해서 뭐 탄소 배출 관리 이 새로운 이슈가 있긴 한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관련한 시스템을 AI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AI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합니다. 예? AI가 오히려 반대로 탄소 배출 관련한 걸 AI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AI를 개발할수록 반도체 많이 쓰이고 기계 많이 돌아가니까 탄소 배출 많이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까? 말이 많아요, 제가 원래. 근데 탄소 배출,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그거는 또 아마 초전력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계속 나올 거고요. 네, 그만큼 많이 원래 서버 쪽도 그 전기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버잖아요. 전기 많이 서버. 왜 이러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중심을 잡고 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써보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서버라고 하긴 하겠지만, 네, 근데 AI를 활용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나왔던 얘기가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도 차량도 그러니까 이게 AI가 주격이 아니라 자세히 보게 되면 컨트롤 유닛이거든요. 이걸 얼만큼 잘 집약해서 해서 어떤 전기 관리를 잘하느냐, 네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느냐, 그와 함께 AI가 이를 일단 자율주행 쪽에서 가속 감속 쪽을 컨트롤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뉴스인데 네. 이거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어떤 산업 분야든 AI가 이런 어떤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만큼 인력 비용을 줄이고 하는 과정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또 하나의 산업적인 변화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서 고모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역시 AI를 통해서 지금 가장 큰 성과를 보여주는 쪽은 또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료입니다. 의료. 뭐 지겹지만 팩트입니다. 네, 지금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루닛이 이제 빅파마들과 손잡으려고 합니다. 벌써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가 항암 쪽 치료 쪽을 맡으려고 하는데 진단할 땐 너희들이 필요하다. 손을 좀 잡을까? 라고 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즉 AI 쪽이 지금부터 보셔야 될 부분들은 수주를 받고 네. 성과를 내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가장 강합니다. 그런 쪽에 먼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쪽이 AI 의료다라는 쪽도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는 AI가 붙었는데 뭔가 산업적인 변화가 나온다. 계속 추적하고 매매에 임해야 되겠죠. 네. 네. 이게 사실 뭐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혹은 이제 한 가지 뉴스로 촉발된 AI 관련한 혹은 로봇 관련한 테마가 쫙 형성됐었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이슈가 없어도 그들 종목이 꾸준히 계속해서 우상향을 펼쳐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대세 중에 하나로 좀 발돋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이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보면서 그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매력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고
임고모님은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보십니까? 저는 셀바스 AI를 셀바스 했는데 AI. 아무래도 강한 거는 뭐 아직도 의료 관련 AI가 강한데 일단 전체적인 이제 많이 오른 것보다는 이제는 좀 저변 확산이 된다라면은 아마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 음성 이 합성 시장에서는 1위예요. 우리가 최근에 그 음성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거의 뭐 그러니까 내가 몇 마디 하는 거를 갖다가 러닝 해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그냥 내 음성으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갖고 얘기할 정도의 지금 음성 시장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딥러닝 해가지고 그 머신이 내 음성으로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얘기가 많이 나서 그쪽에서 지금 좀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네. 뭐 안 좋은 쪽이겠지만은 좋은 쪽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그거에 대한 활용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지금 음성 합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초중등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에 대한 실시를 이제 다음 달에 하게 되어 완료를 하는데 여기에 그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본격화하는 이 회사가 본격화하는 걸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 회사는 재작년에 흑자로 전환한 이후에 작년에도 영업이익을 분명히 냈었고 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7억이 났었고 그러니까 꾸준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갑자기 반짝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업력을 갖고 꾸준하게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그 AI 합성을 하는데 어떤 고가의 장비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게 크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기존에 그 우리가 작년 연초인가 작년인가 한참 떠들었던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NFT 얘기 나왔잖아요. 네. 메타버스 연구소도 이 회사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것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실적이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 셀바스에 빠르진 않겠지만은 네. 어제 오늘 최근에 좀 거래가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떤 청사진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을 테마로만 단순히 볼지 중장기적으로 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우리 임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었고요. 김인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보실까요? 네, 이쁘네요 이름이 티라 유텍입니다. 티라, 저는 이 종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죠? 티라 유텍은 어제도 계속 뭐 티로보틱스 말씀드리면서 네. 나오는 얘기가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율주행 로봇 AMR 쪽이 결합된 쪽은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쪽인데 지난번에 한번 투자 자금 한 50억 유치를 했고 거기다가 갖고 있는 자사주 소각하고 그다가 무상증자액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한번 주가 급등했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시 이 부분이 서서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마 그 자회사 중에 티라 로보틱스 헷갈리네요. 티라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네네. 있는데 이쪽에 AMR을 주도를 하면서 그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꾸준하게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을 공급할 수 있고 거기다가 같이 자율주행 로봇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어떤 다 같이 받았을 때 한 번에 턴키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변화들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런들 보고 다시 그 얘기 나왔던 고가 라인들은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시총은 1,000억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업 내용을 보면서 주요 거래처들을 좀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현대모비스, 하나테크인 다양한 산업군들을 일단 갖추고 있고요. 2차 전지 투자 늘어나면서 이 기업의 2차 전지 스마트 공장에 대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 다양한 모멘텀을 받을 만한 기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티라유텍.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안 하셔서 내가 좀 이렇게
도와드린 거죠. 예. 역시 말이 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티라유텍 새로운 신규 종목까지 저희가 발굴을 해봤는데 셀바스 AI 그리고 티라유텍 두 종목 함께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각 섹터 오늘 또다시 움직이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상승이 큽니다. 지금 조선주 삼성중공업이 7%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5%, 현대미포조선도 4% 넘게 올라가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4%, 5% 가까운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권가에서의 호평도 물론이거니와 오늘 상승폭도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햇말 들어주세요. 자, 역시나 두 분 모두 오 의견을 주셨네요. 자, 조선주. 오늘 일단 칭찬도 많이 받고 있고요. 조선주 하반기에도 우리 임고부님 기대하십니까? 예,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예, 봐야 한다. 조선주는 계속 봐야 되고 작년부터 좀 개선이 됐고 올해 1분기는 조금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다가 2분기부터 상당히 실적이 좋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작년 연말부터 연계된 부분이 이제 1분기에 나타난 거고 2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연초부터 뭔가 수주권 기존 조선이라는 게 수주라는 게 벌써 2, 3년 후의 걸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런 수주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 여기 연관됐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지금 환율 영향도 없지 않아 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중과 경쟁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워낙 나빴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향후에 조선 같은 거는 몇 년 후를 보고 이제 수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적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실적의 긍정적인 것은 향후에 계속 2, 3년 이후에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현재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계속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하반기에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우리 김 대표님이랑 저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에 순학질 여사와 김한국 씨의 이제 케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손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 반영해서 언젠가 한번 특집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네, 은매 기주고 해야죠. 그런 거 자, 독창적인 조선주 거예요. 은매 기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상승 그 각도를 보면은 사실 2차 전지 못지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장기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인 변화로 보면서 조선주의 흐름들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변화는 이제 실적 관련된 얘기는 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또 한국조선해양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 근데 일회성 비용 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맨날 실적 나오게 되면 안 나오면 일회성 비용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흑자 전환했다. 네. 여기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는 좀 강화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탑픽은 안에서 하나오션, 네. MSCI 편입 관련된 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이거 빼고 그래도 하나 고르라.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네. 이 주가 차트 보고서 제가 안에 PD가 놀랐어요. 5,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대까지 어떻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 8만 원까지. 아유. 네. 8만 원도 오시는 거예요? 에코프로 삼성중공업 이렇게 바뀌면은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LNG 쪽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를 안고 움직이게 되면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지 않았나. 네. 또 해양 플랜트 쪽 다 정리가 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도 보시면서 조선 쪽은 약간 중간 지수 회사보다는 사업 회사로 직접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김윤수 대표님은 제가 이제 조선주 탑픽 그 전에 저희 회의상으로 얘기한 건 약간 부품주 쪽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삼성중공업을 마음을 그새 바꾸신 거예요? 아니 조선주에서는 그렇고 아. 또 탑픽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 탑픽은 버리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버린 건 네.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을 예, 소광밴드도 기자재 업종 쪽에서 네. 보셔야 될 게 네, 네. 피팅 밸브 쪽은 이제 플랜트 쪽도 에너지 쪽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조선 쪽도 같이 연결되면서 성과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의 애정하는 성광밴드도 좋고 삼성중공업도 좋고 한데 임고문님도 삼성중공업 좋아하시잖아요. 예, 삼성중공업 네, 꾸준히 네. 꾸준히 밀고 실적도 그쵸. 이번에 엄청나게 좋게 또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뭐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는 종목이 계속 가더라라는 학습 효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그걸 비슷하게 또 따라가진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이 충분히 기대된다라는 쪽에서 좀 조정받을 때마다 꾸준히 보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하반기까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 이야기했고요. 자동차 얘기도 같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실적 1등 섹터 하면 자동차고 현대기아차가 또 실적 발표를 예상대로 이제 또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뭐 항상 얘기 나오는 수요단 이야기하고 최근에 뭐 테슬라의 그 저가 모델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SUV 판매가 예약이 조금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 일단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해말 들어주세요. 자, 여전히 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인수 대표님, 네. 자동차주 하반기에 리스크는 없습니까? 있죠. 뭘 봐야 되죠? 안 팔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작년에도 올 상반기에 안 팔릴 거라고 그랬는데 잘 팔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앞서 생각하던 거죠. 네. 금리 이렇게 올라갔는데 잘 팔 수 있을까? 근데 잘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실적은 됐고 그 다음 실적 잘 팔 수 있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원래 그러다 항상 보니까 선반영, 시장은 선반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 내고 못 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시장은 바라보는 게 딱 그거 같습니다. 테슬라와 테슬라 아닌 차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쪽의 밸류까지 맞추게 되면은 전기차 잘 팔아야 된다. 그럼 전기차 잘 팔려면 미국에서 팔기 위한 IRA 법안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잘 판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테슬라만큼을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확인되는 게 내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계속 시도는 하는데 좋은 실적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 되면서 변화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연기관 쪽으로 그 SUV 쪽이죠. 이쪽으로 잘 파는 건 지금 시장이 인정 안 해주겠다. 네. 안쪽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흐름들 성과 나오는 거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잘 적응하는 자동차 부품주가 훨씬 낫겠다는 쪽으로 보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도 현대차가 가야 움직이겠죠. 네. 그런 약간 괴리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되 매매는 부품주가 낫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품주 말씀해 주신 김에 그냥 토픽 바로 들어볼게요. 네, 원래는 아진산업이었는데요. 네, 아진산업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바꿔보려고요. 뭘로요? 성화이텍도 최근에 많이 빌렸습니다. 왜 아진이를 버리고 성우를 택한 거죠? 그거는 여자와 남자 이걸 남녀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출생률이 그래서 성화이텍은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약간 기준점이라고 하는 13,000원대에서 약간 밀려났습니다. 네. 그런데 바뀐 건 전혀 없는 상황 쪽에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 또 범퍼레일 쪽은 대한민국에서 현대차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도 같이 적용된다라는 부분들과 또 배터리 관련된 BMS 이쪽도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관심은 보셔야 될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바닥을 좀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찰해 보시면서 가격 메리트는 나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진이에 이어서 성우까지 함께하는 자동차 부품주 성화이텍의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해 보였는데 향후에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인고무님, 자동차 인고무님은 하반기 좋게 보세요? 저 좋게 보는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금리 문제예요.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미국 금리 올렸잖아요. 네. 우리 9월 다음 달에 금리 올릴 것 같아요. 올리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아무래도 시장은 그 전에 미리 반영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환율이 우리 약세를 보여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 올려서 그 차이만큼 이제 금리 차이가 생기면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생각, 그 돈이 빠져나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금리 차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일부분 빠져나가면 외국인들이 환차를 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나고 달러를 많이 찾게 되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기아차나 현대차 자동차가 수익을 많이 낸 게 환율
덕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손실을 좀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적은 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있고 아무래도 차량은 계속 잘 팔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아 같은 건 EV9이 이제 그 IRA를 피해가면서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북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5%가 매출이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실적은 좋아지는데 다만 그 이제 금리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게 조금 걱정된다. 그거 외에는 아무래도 연말까지 기아차나 현대 완성차 부분의 수익은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뜻 말씀하신 게 현대차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기아차 하시는 거 보니까 기아를 조금 더 좋게 보시나 봐요. 저는 현대보다는 기아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속도전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그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러더라? 모델 이름이요? 예, 모델 이름 새로 한번 기아에서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거요? 아니, 현대에서요? 하이닉스에서 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HBM이라는 게 하나, HBM 그래서 이거가 그 기존의 그 메모리에서 상당히 성능이 개발된 건데 네. 이쪽으로 지금 막 AI 관련해갖고 막 가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SK가 한 것처럼 아무래도 현대보다는 기아가 좀 발빠르고 좀 빨리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현대도 좋지만은 현대 기아를 따진다면 저는 기아 쪽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고은님의 탑픽은 완성차 가운데 기아로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르는 섹터들 조선과 자동차, 로봇, AI 관련한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여러분의 투자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부자들의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꼬문 레버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